예, 더불어민주당의 대변인 김현정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예, 오늘도 따끈따끈한 대변인 브리핑과 함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대변인 이경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입니다. 저는 주중에는 서울이고요. 주말에는 대전에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인사드립니다. 네. 여기가 대변단들이군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변인단. 광채가 나요.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있었어요. 좋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힘들었어요. 아, 선배 대변인과 같이 힘들었다는 게 아니고 대변인실이 바쁘고 힘들었다. 엎질러졌습니다. 오늘 논평만 3개 했어요. 이경 세 개밖에 안 대변인 해요? 논평 나온 거 있어요 최근에? 아직은 저는 준비 중이에요? 아니죠. 계속 내고 있죠. 날짜를 계속 내고 네, 논평 얘기 말씀도 이따가 드릴 텐데요. 네, 논평은 꼭 알아서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나바다 2탄으로도 냈습니다. 네. 그다음 동남아 공연을 마치고 방금 귀국하신 어제 잘 왔다, 야. 자리가다 떠나나다 반갑다. 노정철 개그맨님 나오셨습니다. 태국어입니다 이거는. 뭐라고 한 거예요? 반갑습니다 도정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노정입니다. 네,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조사 분석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뭐 나도 사는 동네 말을 무슨 국까지만 어디 무슨 사시죠? 저 과천참 과천. 네, 오. 의왕 같은 살아요. 아, 의왕가천이요? 네. 네. 아니 그나저나 우리 그 동남아 공연은 성공적이었나요? 아 정말 네, 뜨거웠나요? 뜨거웠습니다. 태국이 네. 그 블랙핑크 멤버 중에 리사가 있는 곳이고 아. 그다음에 니쿤이 있는 나라라서 아, 니쿤. 코리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다가 지금 윤석열 때문에 네. 교민들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진짜. 가보니까 네, 도대체 이거 뭐냐? 아 블랙핑크의 태국 분이 있어요? 있어요. 리사라고 해, 저. 진짜 예. 저도 팬이에요. 리사. 큰일입니다 이거 진짜 아무튼. 아유. 저도 큰일입니다. 저는 BTS와 블랙핑크의 멤버를 몰라요. 몰라도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됐는지. 예. 어쨌든 우리 김현정 대변인뿐만 아니라 이경 대변인이 요즘 민주당에서 논평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국감을 앞두고. 그래서 오늘 김현정 대변인님 민주당 그 문자에 대변인 논평 이렇게 계속 뜨고 그러던데 오늘 어떤 주요 논평과 어떤 민주당은 오늘 당원전 오픈했죠. 그렇죠. 거기서 당원전 오픈해서 거기 국회의원들보다 더 인기가 많았다는 소리가 현장에 있던 분들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국본 회원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오늘 예. 그 당원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개국본 회원분들이 많이 지금 저를 환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정을 막 외쳐요? 야. 개충수가 보냈구나. 네. 딱 그런 느낌이었는데 하여튼 되게 기분이 좋았고 네. 오늘 그 당원전이 드디어 이제 오픈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세레모니를 하면서 중앙당 2층에 있거든요. 네. 거기서 그 들어가려다가 붙잡혀 가셨잖아요 한번. 네. 네, 화장실도 못 쓰게 그거 했었는데 진짜 저 지금 검찰에 넘어갔거든요. 당원 당사 들어가려다가 그거 좀 어떻게 그 해결? 이제 당원존에 와서 하면 그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면 다 해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당원존 거기서 이제 행사도 하고 최고위원회도 거기서 당원들이랑 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원존이 실제로 가보면 되게 넓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겠네요. 네. 민주당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되게 넓고 아니 진작 좀 해놓지. 저기 이게 이제 현장 최고위원 제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와. 그래서 저기 이렇게 앞에 당원분들이시잖아요. 이게 보통은 최고위원 하면 저희 대변인들하고 뭐 이렇게 주요 당직자들이 배석하는데 오늘은 당원들한테 다 양보하고 저희는 뒤에 서 있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찍은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저기 되게 넓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네. 저기가 이제 대선 때 저 브리핑하고 회의실, 했던 그죠. 브리핑하고 기자실이었어요. 장소인데 그 저기 브리핑. 왼쪽에 보면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회의실도 저 왼쪽 끝에 기둥 왼쪽에 보이죠. 회의실도 쭉 크게 만들어놨고 이제 여기서 3가지 정도를 하는데 어떤 게 뭐냐면 이제 당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거를 저 당직자가 여기 저 2-3명이 여기에 이제 이 업무만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남영희 아마 저기 그 위원장이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관장? 소통관장? 소통관장 이걸 본인이 희망해가지고 제가 야, 강추했습니다. 좋다. 그래가지고 당원전 관장. 존장이네. 존장 뭐 하여튼 이름을 존장. 주인장 들어갔는데 존장. 오늘 갔더니 존장. 기부사 거기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발령 안 났는데 왜 왔어? 내가 남영희 위원장이 그의 저 주특기예요. 청와대에서도 우리 민원인들이랑 맞아. 국민들 소통하는 거 그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래서 그거네. 당직자들도 그 저거만 전담한 당직자가 있어서 당한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저기 와서 하면
하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종장 우리 이상한데 종장. 그 당의 셀럽 같은 사람 있잖아요. 뭐 이경 우리 김현정. 부대변인이라든지 김현정. 이런 분들. 김현정. 아이. 셀럽에 대해서 이제 당원분들이 지금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날짜를 잡아서 그 이제 미팅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좋네. 있고 실제로 당원들이 막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그것도 하는. 그래서 실제로 그냥 뭐 형식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그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걸 진짜로 인식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정확히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오늘 대표님도 그래서 우리 모든 그 당직자들은 당원들한테 자리를 양보해라. 이렇게 했고 너무 좋네요. 원래 이렇게 할 때 보면 방송 카메라들이 쫙 막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대표님이 직접 멀리 뒤쪽으로 좀 가셔도 다 가까이 클로즈업 할 수 그렇죠. 있다 뒤에서도 그래서 빼라고. 빼서 이제 앞에 다 앉아 있는 거예요. 당원들이 이제 아. 앞으로 와서 그런 배려까지 하시고 막 그랬습니다. 아까 그 사진보다 지금 실질적으로 당원존에 있는 그 규모는 한 2배 정도 더 커요. 예. 상당히 큽니다. 근데 처음에 시작된 것이 이제 당원분들이 당사 화장실 좀 사용하게 해달라 말씀을 앞에서 드렸었던 집회에도 화장실 거예요. 딴데 가거든요. 그게 시작이었. 그것이 저는 이제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화장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건물 원래 처음부터 2층에 당원존인데 2층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화장실 쓰라고 했더니 불편하게 2층을 줬어 이렇게 2층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화장실은 3층으로 올라가시면 좀 더 수월하실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당원존으로 사용하는 그 회의실이 지금 그 민주당사 중에 그 회의실 중에서는 가장 넓은 곳입니다. 네. 저기서 좀 항상 알아주셨으면 옛날에 좋겠어요. 교육하고 그랬어요. 네네. 맞아요. 네. 교육하고 그랬던 곳인데 여의도 가시면 당원정 가시고요. 상암동 오시면 개국본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거기 당원전에 왜 개국본 회원들이 많냐면요. 이분들은 진짜 권리당원 분들이 많아요. 개국본에. 그래서 일반 그 어떤 지금 뭐 개국본을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은 민주당 당원이 없어요 거의. 지난번에 공개 방송할 때 안동에서 오신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네, 네. 오셨더라고. 그리고 김치 갖고 오신 분도 오셨고. 네. 대변인 제가 이한 말씀을 드릴게요. 대변인실에서 이제 그 대변인 오셨어요. 제 자리에 많이 알아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대변인을 많이 이제 알아보신다고 개국본에서 많이 오셨나봐. 성대모사가 비슷합니다. 그래요? 네네. 그때도 하셨어요. 김현정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얼마 전에 되게 좋아하셨어요. 네. 민주당사 들어가려다가 잡혀갖고 저희 진짜 검찰까지 넘어갔는데 맞아. 웃긴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당대표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당원의 어떤 권리가 이렇게 증진되는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요. 저 지역위원장이잖아요. 저희도 못 들어갔어요. 지금 진짜 말도 안 들어가는 되네.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럼 앞에 그 왜 전자당원증이라 그래서 우리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쉽게 맞아요. 그냥 누르면 돼요 그냥. 바로 그럼 있어요. 바로 그거 가지고 딱 되면 그냥 들어갑니다. 네. 휴대폰에 있는 당원증이 되겠네요. 그럼? 그럼 그 다 그게 일단은 그게 뭐 이제 발급받아야 나와요. 되네. 이렇게 발급이 난 돼요. 나 아이디랑 자동으로 되어 비번을 있습니다. 잊어버렸더라고. 제가 보여드려야겠네. 아니 아까, 검색하시면 나올 아까 거예요. 보니까 아이디랑 비번을 까먹어갖고 당원증 발급이 안 되더라고. 돈은 빠져나가는데 권리당원이라는 거. 어쨌든 여러분들 여의도에 오시면 이제 당원전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민주당 당원들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여러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오늘 준비한 정치 클리핑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차 혼자만화 문체부의 과잉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먼저 윤석열 씨가 과거에 했던 발언과 비교해 보면 현재 문체부의 대응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라는 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느 분이 좀 먼저 우리 이인영 소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게 그 부천에 있는 만화진흥원인가 거기에서 이제 공모전을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지금 고등학생이 이 만화를 그려서 금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만화를 제가 보니까 너무 잘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어요. 근데 이거를 어저께 그 문체부에서 저거를 어떻게 저런 정치풍자를 갖다가 상을 줬냐 고등학생한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니 어저께 저녁에는 저 그림이 카피를 했다고. 표절 논란. 표절을 했다고 그러면서 저거 상 주면 안 된다라는 아이고, 그런 아이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바로 소환된 게 SNL에서 그 주현영 기자가 간다. 거기에서 그 윤석열 그 당시 후보 만났을 때 딱 저걸 물어봤어요. 정치 풍자하는 거에 대해서 허용해 줄 거냐. 근데 허용해 주겠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지금 문체부를 통해서 저렇게 압박을 가하는 거는 대통령이 늘 말하는 그 자유, 고등학생이 만화를 그릴 자유까지 지금 압박을 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리고 저게 표절했다라는 게 그 토마스와 아이 친구들. 토마스 기차 네, 이제 기차. 만화. 네, 그거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고
지금 저거 패러디 만화가 또 굉장히 많이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네. 보니까 표절 갖고 시비를 걸던데 네. 쟤네들은 표절 얘기 나오면 무조건 김건희예요. 예? 복사한 사람도 있는데 네. 표절 가지고 무슨 이거 갖고 뭐 뼈도 못 치리는 맞아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이 풍자라는 것은 사실상 민주주의 국가에서 항상 약자가 강자를 빗대어서 이렇게 풍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쵸. 사실 까는 건데 이거는 어느 나라든지 다 허용이 되는데 먼저 이걸 보면 그 참 안타까운 게 앞으로 어떤 풍자 만화나 정치적인 어떤 그림들이 나오면 이 문체부가 가장 큰 문제가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예요. 네. 한쪽으로는 블랙리스트, 그렇죠. 한쪽으로는 화이트리스트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대놓고 지금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런 정치적인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건드리면 앞으로 예산을 모든 걸 중단하겠다. 어느 업체가 어떤 기관이 저런 만약에 그 그림이 올라오면 그냥 예산 탈락인 거예요. 그냥. 저게 그 부천시에 있는 산하의 그 기관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저런 식으로 나오면 저거는 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뭐 외교 참사 여러 참사가 있는데 이거 정말 문화예술 참사입니다. 문화 참사인 게 심각한 거예요. 예, 그림을 만약에 대학생이 그렸다면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대학생이 정치의식 있고 사회 비판의식을 했나 보다 하겠지만 고등학생이 저 정도를 그릴 정도가 되는구나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조종석에는 김건희가 앉아있고 뒤에 칼춤 추는 검사들이 앉아있고 앞에 있는 국민들이 놀라서 네, 막 뛰쳐나가고 있고. 네. 근데 저거 웃긴 얼굴 게 마담이에요. 네. 이거는. 그 저거를 그린 고등학생이 저거를 구상을 한 게 족발 열차를 보면서 구상했다 그래가지고 더 발음을 부드럽게 족발 열차. 족발 열차. 네. 뭐 설국 열차든 뭐 폭주 기관차에 비유하는데 많은 국민들 중에 뭐가 하나 빠졌다. 저 기둥 앞에 잠깐 유체 이탈에서 떠 있는 법사나 청공스님이 떠 있어야 된다. 그 열차도 있어요. 천공 열차도 지금 막. 누가 이제 패러디했겠죠. 네. 네. 진짜 그 문체부 장관도 문제지만 그 국민의힘 그 당도 그거 표절했다고 뜻없이 하는 지금 고등학생 한 명도 그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정부 여당에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완전히 지금 뭐 언론 탄압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문화 탄압까지 이렇게 하는 지경까지 가 있는데 저거 정말 세계적인 조롱거리 될 거예요. 저거 그 뭐 지금 해외 순방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영국이랑 미국은 괜찮다 그러는데 왜 우리 야당만 그러냐 그러잖아요. 아니 거기는 일단 외교적인 것 때문에 그냥 그렇게 형식상 얘기해 주는 거고 실제로는 언론을 보면은 외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라보냐 나오잖아요. BBC 방송 나왔잖아요. 아, 나오고 뭐 그 국제 기자연맹에서 공식적으로 그 성명서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금 저 박근혜 정부 때 그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지금 뭐 그런 걸로 다시 회귀하려고 하는 거로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저게 지금 뭡니까? 어떤 사람이 2010년 G20 그 회의 앞두고 대학 강사가 쥐 그림 그린 걸 비교하던데 그때는요 경찰과 검찰이 건 거죠. 아, 그쵸. 이거 문화체육관광부라는 것은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이 본래 목적이지 규제나 검열이 정부가 아니에요. 이번에 엄청 오버한 겁니다. 문체부에서 지금. 맞습니다. 지금 윤석열한테도 엄청 부담될 거예요. 오바 맞아요.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바한 거고요. 이거는 정말로 대통령이라고 이걸 떠나서 사람이라면은 굳이 그 고등학생 미성년자의 그림까지 오늘 다른 방송에서도 국민의힘 패널이 그건 표절 맞지 않냐. 표절 맞다라는 전제하에 모든 비판을 했었거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 이건 사람이 할 짓은 못 된다.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그 소장님께서 SNL 말씀 주셨는데 이거요. 그 주현영 기자가 팩트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당시 후보 때 정말 그 특유의 한쪽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되게 혼자 인자한 척하는 그런 표정으로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건 SNL의 권리입니다. 그 사진이 지금 다 돌고 있어요. 권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고등학생이 이 대회에 나갔던 모든 사람들이 누려야 하는 마땅한 권리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당신 표절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거를 또 정말 이거 자체가 뭔가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지금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똑같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의 자유의 침해는 굉장히 심각하게 사람의 생각조차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버전으로 하면
그거는 그냥 권리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저거 나와 있네 지금. 아니 화면이. 뭐 그 표현이랑 생각을 가지고 구속도 시키는 사람들인데요. 뭐 그 윤석열 그 대통령이 옛날에 후보 시절에 SNL의 권리입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하지 않겠다. 이것도 맞아, 보니까 맞아. 본인이 한 얘기가 아니라 옛날에 김대중 DJ 대통령이 한 거를 문화예술의 갖다가 팔거리 원칙이라고. 근데 이 사람 본인이 말을 한 거랑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이동훈이라고 조선일보 그 기자 논설위원이었는데 그때 인수위 때 이분이 대변인했는데 이분이 오늘 얘기를 한 게 뭐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 있으면 빈엿을 매겼어요. 네, 1시간 하면 59분을 혼자서 떠든대요. 그러니까 사고를 치는 거죠. 그 워딩이 정확히 얘기하면 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이분이 윤석열 정부가 그 대선 캠프 대변인을 했던 맞아요. 사람인데 맞아요. 이분이 오늘 인수위 아니었구나. 인수위가 아니라 대변인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는데 1시간 얘기하면 59분 동안 지 혼자 떠든대요. 네? 그건 뭐 전해져 내려온 얘기입니다. 사실 네. 검찰 시절부터. 그러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아니 뭘 하면 자꾸 이제 깨지니까 그렇죠. 정말 구체적으로 지시해주지 하기 전에는 일을 안 하지 찾아서. 그냥 듣기만 하고 그게 다 이제 저 복지 부동하는 거죠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조선일보랑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이분이 캠프에서 나간 다음에 저분이 석연치 않게 나갔죠. 네, 나갈 때도.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지금도 조선일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59분 혼자 떠드는 것을 넘어서 원로들이 무슨 조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라고 화가 하면서 많죠, 그건. 화를 막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본인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껴들거나 본인한테 누가 조언을 하면 화를 낸다. 검사의 특징이에요. 그것도 나쁜 검사. 모든 검사가 다 그렇지. 나쁜 검사의 특징. 스튜디오에 형사 한 분이 가죽 잠바를 입고 장 형사님 왜 오셨어요 지금? 예, 제가 낙하물아 누굴 잡으러 왔어? 강릉에 가려고 하다가 맞아. 어젯밤에 진짜 강릉을 가려고 내가 했었어요. 어젯밤에 그 페북 보고 네, 되게 이제 당황했었어요. 예, 그게 제가 볼 때 이게 그냥 단순한 사고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뭐 폭발의 크기라든지 불길의 형태라도 볼 때 이게 단순한 오발 사고는 아니구나. 좀 큰 게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큰 오발 사고지 근데. 설마 이거를 그 고의로 했겠어요? 얘기는 조금 있다가 네. 저희가 좀 두 번째긴 하네. 네.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삐그덕거리는 게 여기저기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그 김현정 대변인이 아까 논평 뭐 나왔었다고 얘기했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오늘 논평을 3개나 했는데 네. 일단 자랑 시간 드릴게요. 김현정 타임. 첫 번째는 이제 국민의힘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15명 중에 14명이 집단적으로 그 세금 저 비리 그 기사가 나서 그거에서 이제 비판을 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걸 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이제 검찰 통해 가지고 이제 먼지털이식 수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거를 뭐 공수장까지 막 있는 것까지 사실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 하면서 그냥 흠집내게 창피 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슈를 막 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희 당에서는 너무 그거에 방어만 해요. 네, 방어적인 논평으로만 하고 있으니까 좀 공세적으로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근데 실제로는 저쪽이 본부장 리스크라서 엄청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게 지금 다 엄청나죠. 묻혔어요. 그거를 우리도 이제 그거를 하나씩 해서 검찰은 지금 왜 수사 안 하냐라는 식으로 그 논평을 좀 해자해서 제가 오늘 그 유명한 공공지구권 관련해서 논평을 좀 했고요. 앞으로 장모. 양평 양평 공공지구 그 외 그 담당 경찰관이 취임식에 초대받아까지 교체한 거로 알고 있었던 교체도 안 됐대요 지금. 예, 송방섭 경위. 예, 그래서 지금 저희 여주 이천 양평 지역위원장이 지금 계속 거기서 1인 시하고 있어요 매일. 9개월이 지나도록 그 최은순 그 장모에 대해서 소환도 안 하고 조사도 안 하고 있거든요. 9개월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경찰에서의 경찰만의 생각일 건가? 저희가 봤을 때는 검찰도 다 연관된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이쪽 3년 지나서 3년 전에 불송치한 것까지 다 털어가지고 새로 막 그 검사 바꿔갖고 새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검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9개월째 누가 봐도 저거는 언론에 저렇게 나왔군요. 민주당 김건희 윤 장모 수사 9개월째 지체 검 이율 배박 이렇게 논평이 저 사진 저거 얼굴이 저렇게 저 사진 저거 내가 저거 쓰지 말아. 저 비대위 쓰지 말라는 걸 쓸 거예요. 언론 탄압합니까? 아니 저 비대위 때 언론을 탄압하세요. 아니 저 알아서 쓰는 거지, 기자들이. 잖아요 아니 비대위 때
비대위 때 컨디션이 안 좋고 다크설도 막 내려오고 비대 위에 앉아 있는 것 같아 지금. 비대위 사진인데 힘들어 보여.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변명하지 마시고요. 아니 경찰청 뭐 이렇게 아니 경찰국 신설 이런 것 어떻게든 때문에 잘생겼어. 걱정하지 마. 그걸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상 쓰면서 하는 거를 딱 그게 시켰는데 강다리 있고 좋아 보여. 아 이거 이거는 어떻게 멋있네 이거. 이게 오늘 사진이에요. 이거 마음에 아저씨고. 드세요? 예? 아니 뭐 마음에 들다기보다는 그래도 저거는 이렇게 입에 사탕 무신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이렇게 나왔는데 민주 이렇게만 나오네. 이름이 안 나오네. 이름이 나와야죠. 두 번째 논평은 어떤 거였습니까? 아까 말한 그 부산 그 세 번째 논평은 원래 어떤 거였습니까? 세 번째는 그 지금 정부 여당이 당론으로 노란봉투법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이 정부는 뭐 거짓말해도 손발에 좀 맞으면서 해야 되는데 서로 자기네들이 엇박자가 나가지고 들통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그 손배소 노동자를 대상으로 손배소랑 가압류 현황을 발표했는데 23년 동안 한 거예요. 23년 동안 봤더니 손배소와 가압류를 해서 받아들인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를 남용한 거예요. 남발한 거죠, 손배소 가압류를. 그러니까 스스로 노란봉투법이 필요하다는 거를 확인시켜 준 거예요, 정부에서. 그래서 이제 그만 반대하고 이제 다 나타났으니까 이제 협조해라 이렇게 이제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거는 누가 지은 거예요? 정의당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그 처음에 원래는 네. 원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개정하는 건데 이게 쌍용자동차 옥새 파업했었잖아요 2009년도에 그때 이제 그 경찰 특공대가 들어가서 막 가행 진압했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사과까지 했어요. 국가의 가행 그 폭력에 대해 사과까지 했는데 그 당시에 그 노동자들한테 했던 손배소는 치아를 안 한 거예요. 국가가. 그래서 47억이 확정이 됐어요 대법원에서. 그래서 지금 이자까지 붙어서 한 100억 돼요. 그러니까 그게 노란봉투법이 무슨 그래서 그때 그 네. 47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 누가 제안을 해가지고 어떤 시민 한 분이 4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서 언론사에 보낸 거예요. 그게 돼서 노란 봉투법이라는 게 그때 생겼던 말이. 그게 본격적으로 이제 노란 봉투법이라고 알려지게 된 거는 저기 연예인 중에 이효리 씨가 그렇죠. 같이 실제로 그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서 기부를 했어요. 얼마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왜 노란봉투법이 됐죠. 노란봉투법이라고 얘기하면 와닿지가 않아요. 이 내용을 자세히 알아들으면 난 차라리 노동자 가압류 방지법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노동을 좀 관심이 있으면 다 아는데 아니 저는 알아요. 이렇게 노조위원장은 다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장단점이 마주보고 있는데 늘 여론이라는 건 프레임 싸움은요 그쵸, 그쵸.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 논평 말미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마디 했죠. 그 맨날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잖아요. 이 지금 노란봉투법의 개정 내용은 ILO 있죠. 국제노동기구.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 정도 그것도 100%도 아니고 좀 더 개선하자는 정도거든요. 예.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왜 노동만 예외냐. 뭐 자본만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하는 거냐 이렇게 일갈했죠. 현재 대통령이라는 자가 손발 노동을 아프리카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무슨 노동을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기 MB 정부 때 그 저 댓글 보이시죠? 저도 처음 들어요. 노란 그래서 우산 공제인가? 저는 알고 있었지만 진짜 이 민주당이 싸울 때 일반 사람들이 좀 알아듣는 쉬운 용어로 좀 언론전을 좀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 좀 넘어갈게요. 현무 미사일 비정상 낙탄 사고. 오폭이죠 어떻게 보면 오폭이에요. 이거 폭격을 했는데 잘못 폭격했어요. 강릉 주민들 밤새도록 불안에 떨고 훈련 통보도 없었다. 강릉 주민들한테는 얘기하고 그 오폭된 그 낙탄이 민가 700m까지 주변에 떨어졌고 주민들은 전쟁 난 줄 알았다. 아니 그럼 이게 오폭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동해상으로 쏴야 바다 쪽으로 되는데 쐈는데 육지에 다시 반대로 날라와갖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공군 기지에 다시 떨어져가지고 부대에다가 떨어진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니야,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게 가다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다 다시 왔어요. 오. 아니 지금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는데 보통 이렇게 미사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저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네. 수직으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다가 삐끗하면 다시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는 경우가 되면은 그 싣고 있던 연료라든지 탄두가 폭발하면서 그 주변이 초토화되는 사건이 종종 발생을 하는데 아마 이번에 현무2도 아마 그런 사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행기가 추락했다라고 할 정도로 보니까 조금 상승을 하다가 다시 추락을 한 걸로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보면은 이거는 꽤
타격이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는 이거를 상당 기간 동안 그 국방부라든지 군부대, 그 정부가 숨겼다라는 거 7시간 있습니다. 동안 얘기를 안 했죠. 예, 세상에. 또 저는 이제 어제 이제 방송 끝났는데 벌써 그때 이미 그 페북이라든지 SNS에 강릉에 무슨 일이 있다고, 강릉에 무슨 일 났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막 번지고 올리셔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올라온 사진 그 동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렸는데 그 시간이 이미 2시가 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거의 1시 넘었었죠. 예. 새벽 1시. 그런데 정부 발표로는 1시에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이죠. 7시간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9시간 이상, 12시간 가까이 침묵을 하던 거였고, 문제는 그 와중에 강릉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난리가 났는데 멀찍이서 찍은 그 동영상을 보니까 꽤 불길이 높게 지도졌어요. 아니, 미사일이 지금 떨어진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불발이라서. 발사 지점에서 여기서 발사했으면 내 뒤 1km에서 네. 떨어졌다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발사했는데 분명히 위로 쏘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비정상적으로 이게 궤도가 잘못돼갖고 떨어졌는데 아니 그게 우리 저 시민들 사시는 마을에 떨어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그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지금 이 강릉 기지가 강릉 그 공군 기지 이제 18전비인데 이 18전 이름도 18이야 또. 근데 18전비가 사실 민가 근처에 있어요. 우리나라 군부대가 민가로부터 멀리 떨어진 데가 없어요. 그런 걸 보자면 민가에 떨어질 위험성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해안가에서 해요. 일부러.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해안가이긴 하지만 꽤 거리가 떨어진 곳인데 거기에서 이런 사고 그 발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거는 이거는 아무래도 뭔가 좀 수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훈련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지금 뭐 탄두는 폭발 안 했다 그러는데 이 폭발한 규모로 보자면 탄두가 폭발한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어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오늘 말씀 너무 계속 타이밍을 안 맞으시네요. 그럼 제가 짧게 먼저 저 태국 할게요. 같아서 시차가 약간 나 땀이 안 맞았다. 땀이 났지. 한 5-6번 정도 타임을 두시는데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어제 우선은 그때 제가 잠을 전혀 못 잤고 근데 저도 12시 좀 넘어서 새벽 1시 정도 사이에 그때 SNS에 이제 영상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영상만 봤을 때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엄청났었고 그러면은 속보로 뭔가 먼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강릉에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다른 국민들도 그리고 강릉에 혹시라도 나는 타 지역에 있지만 가족분들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속보 올랐다 바로 지워졌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속보 올랐다 그게 지워졌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네. 보도 통제인 얼마나 무섭습니까? 저는 그 속보로 올라왔어요. 그걸 올라온 것을 보고 우선 캡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그 URL 그 주소를 이제 공유를 같이 하려고 다시 들어갔더니 그게 사라진 거예요. 그때가 너무 무섭더라고. 공포스럽죠. 제가 지금 캡처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은 그때 당시 다시 알아보니까 뭐 이것은 뭐 언론사 쪽으로 이제 기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사회부 쪽 기자들한테 알아보니까 엠바고가 걸렸다. 근데 그거야 저 같은 사람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일반 국민이 강릉 그 가장 먼저 포털에 검색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올라왔다가 사라진다? 그런데 국민들, 시민들이 올리는 영상엔 불이 막 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뭐 비행기 추락이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다 엠바고 올려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전혀 없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어디까지 음모론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오폭이에요. 근데 이게 7시간 동안 침묵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가 접었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다른 만약에 이 짓을 하려다가 국정감사 기간에 그리고 현재 윤석열이 굉장히 위기 상황인데 북한에서 우리 강릉에다 미사일 한 방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이거 전쟁에 준하는 그렇죠. 전쟁이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지지율에 힘이 모이는 상황이라서 누군가는 저는 이거는 보도를 못하게 하고 이 오폭을 이용하려고 저는 처음부터 오폭을 한 게 아니라 오폭을 이용해서 프레임 전환을 한번 시도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까지는 좀 무리다라고 해서 접어서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를 조사를 하면 7시간 동안 저는 분명히 오폭 이후에 누군가가 기획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제대로 7시간 이후에 밝혀졌냐라고 생각하냐면 하필 지역이 강릉 권난동 지역구다. 그래서 권선동이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윤핵관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북한에서 미사일 포격했다 그러면 이건 무능이고 내 지역구는 안 돼라고 분명히 저는 얘기했을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가 기획을 하려고 했던 북풍 공작을 무마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진짜 재밌는 분석인데요. 다른 그러면 버전 하나 있어요. 권난동을 제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다른 버전 다 하나가 또 뭐가 있는데 이거를 빨리 보고를 하고 보도도 돼야 되는 것이고 처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속보가 올라왔다가 이거를 갑자기 막았느냐.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한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냐. 그런 그 추측도 있는 그렇죠. 것이죠. 그 예. 대통령이 그때 잠을 자고 그 있었다는 새벽에 얘기가 나와요. 잠을 잤거나 아니면 새벽에는 뭔가 잠잘 수 있죠. 아니죠. 그때가 12시 좀 대통령 다른 12시 경우는 다 1시 사이니까요. 근데 원래 자다가 깨울 수는 깨워야죠. 있죠. 네, 깨워야죠.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가 안 돼서 그랬을 것 같지 않냐. 아니면 술을 드시고 계셨거나 아무튼 연락이 안 돼서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면 이게 윤석열이 말한 쪽팔리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북한의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이게 미군하고 협조가 돼서 썼다고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K 방사는 얼마나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CCR 뉴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코리아에서 무기 많이 지금 수입하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니들이 싸서 니들 공군 기지에 떨어져? 그러면 안 돼. 예, 이거는 굉장히 쪽팔리는 일을 지금 군부대가 했는데 결국에는 국군 통수권자가 개념도 없고 국방식이 전혀 없으니 이런 해이해지고 안일한 국방 사태에서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 비교를 당장 해보는 게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탄핵됐죠, 바로. 네, 네. 당장 뭐 군 기강이 해이해졌다는지 난리가 엠바고가 어딨어 이게. 그리고 이거는 재난 상황이잖아요. 재난 상황은 1분 1초가 아까운 것이고 그게 잘못해가지고 정말 민가에 불이 옮겨붙었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면 당연히 시민들부터 대피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근데 무슨 엠바고는 얼어 죽을. 이건 엠바고 요건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정치질한 거예요. 청와대 지금 용산 기지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 선제 타격한다더니 자기 나라 선제 타격하고 있다고. 국방부 일단 타격하고 공군기지 타격하고. 그다음에 지금 제일 좀 야비한 게 뭐냐면 정말 더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어제 올라온 이 영상들이 2015년 텐진에서 벌어진 폭발 영상이다. 그거를 누군가 장난질 쳤다. 이렇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그런 있어요. 얘기까지 있어요. 제가 직접 그래서 텐진 영상을 찾아봤어요. 근데 텐진은 아시다시피 인구 1,000만 가까운 대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층 건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찍이서 보면은 고층 건물들이 보입니다. 폭발 현장 부근에. 그런데 여기서는 강릉은 아시다시피 소도시예요. 그렇죠. 높은 건물이 없어요. 전부 다 아시다시피 그 전봇대 보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영상이 틀려요. 근데 어두컴컴한 곳에서 불길이 솟아온다. 이게 비슷해 보인다. 언뜻 이걸 가지고 텐진 영상이라고 지금 엉뚱한 소리라고 있어요. 이걸 다 언론사에서 막 받아주고 그러는데 이건 정말 아니 그런 영상만 국민들을 봤을까? 우롱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국민들이 개 돼지로 하는 거예요. 다른 영상은 한국말로 어머 어떻게 저거 어떻게 이런 말도 많이 나왔던 그렇죠. 영상도 많은데 내일 우리 민주당 대변인들 이런 거 딱 보면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이거 국민들 불안과 초조에 떨 때 윤 대통령 7시간 동안 뭐 했냐? 이거 바로 밀어붙여야죠. 7시간. 저희 그 딱 7시간 하는 논평 사람들이 나갔고요. 7시간에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대자빈가요, 논평 이거는?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논평은 좀 바로 8시간이라고 했네요. 바로 나가긴 나갔어요. 이거 네. 7시간 동안 뭐 했냐? 공포에 떨었었다. 비정상 국민들은 낙탄 전쟁의 사고다. 불안감에 있을 때 그 욕설 그거보다 15시간 뒤에 했잖아요. 그거보다 빨리 했네. 이거 똑같은 박근혜 7시간이랑 똑같으니까 대통령 7시간 뭐 했냐라고 하면서 좀 몰아붙이면 이거 오히려 공세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게 나갔습니다. 이 정부 여당의 실정은 이번에 이제 국감이 이제 3일부터 시작하면서 이 국감을 좀 이제 행정부에 대한 이제 그 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 자기네들 실정이 오죽 많아요. 그걸 덮으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님 그 서면 조사하는 거랑 성남 FC 건 막 터트려가지고 그거로 막 이슈를 막 전환시켜놨는데 다시 또 이런 것도 또 벌어져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다시 오니까 참 뭘 해도 참 무능한 정부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5개월 동안 너무너무 허술한 점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돼요.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북한에서 만약에 해서 뭐가 오발탄이 났다 하면은
그럼 보도 통제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엠바고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엠바고하면 안 되는 큰일 거잖아요. 나는 거죠. 저는 처음에 약간 산불이 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 미사일이 터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 상황 이게 분명 명백한 재난이잖아요. 재난 사고를 엠바고 건다는 걸 저는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엠바고를 받아준다는 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속보가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새벽에요. 저 1시쯤인 걸로 기억하는데 정말 소름 돋고 무서웠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의 경우에 엠바고가 거는 경우는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그 사망자의 신원에 대해서는 엠바고를 지켜줘요. 그렇죠. 그거는 왜 사정 그렇잖아요. 이렇게 내 자식이 죽었다, 내 가족이 죽었다는 거를 정식 통보를 받기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본다는 거 얼마나 충격적이고 비참합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는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그 밖의 경우에는 사망자 신원에 대해서만 엠바고가 인정되는 거지 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 엠바고를 한 거 인정된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게 왜 심각하다고 보냐면요. 국방부가 어떻게 보면 용산 집무실로 옮기면서 국방부 쫓아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갖고 현재 군 지휘부가 상황실도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군 지휘부가 상황실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떠돌고 있대요. 그러니까 무슨 사고가 나면 군 책임자나 훌륭이야 떠들고 있게요. 아니 군 쫓겨났잖아요 국방부. 그래갖고 잠깐 어디 갔다가 맞아요, 여기 맞아요. 갔다가 네. 그러니까 5개로 나눠놨다. 군 자체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으면 누군가가 딱 국방부 장관이든 육참이든 지금 합참에서 합참이든 뭔가 그러니까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데 어디서 뭐요? 이게 청와대에 있었던 게 국정상황실이 그런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었고 합참 같으면은 합참 지휘 통제실이 있어, 지통실이 있어. 합참은 근데 미국과 관련될 때 작동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합참은 우리 이런 군이 경우도 평소에는 우리 그 작동해요? 아군 한국군 혼자서 작동을 하고요. 합참 지휘 합참 벙커가 국방부에 있어요. 그래서 합참에서 움직였어야지 정상인데. 그러니까 이분 종군 기자인가요? 군대를 저 2번 갔다 온 친구이기 때문에 밀떡이잖아요, 밀떡. 이분 종군 기자인가요? 너무 디테일하게. 제가 실은 합참 벙커에서 약간 근무한 적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이게 네. 강릉 시민들이 왜 놀라셨냐면 사실 이 정도 되면 훈련이라고 알리기만 했어도 아 사고구나라고 그래서 그걸 걱정하는 거지 이게 무슨 상황인지 진짜 전쟁인지 저기는 걱정을 안 했을 텐데 시민들이 강릉시청으로 당연히 전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릉시청 공무원들도 전혀 언지를 안 받았다는 거야. 알 수가 없죠. 이게 더 웃기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방차가 거죠. 출동을 했다가 돌아왔다니까요. 이게 소방차 신고가 됐어요. 그리고 신고한 기관끼리 자료가 아사리 나오더라고요. 다니라는 대박이다. 이거 진짜. 너무 무서웠겠죠. 그렇죠. 새벽에. 아니 그 사고가 났는데 그러면 그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저 이해를 안 되는 아니, 게 불이 저렇게 일단 막 불은요 나는데. 어때 대형 불이 나잖아요. 그 대형 화재가 나니 폭발 사고 나면요 민관 자원을 총동원해서 불을 끄게 그러니까요. 돼 있어요. 네. 특히 비행장의 경우는 비행장이라서 일단 우리 군에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라 그랬다고 또 갔대요. 왜냐면 비행장이니까.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합동으로 꺼야 되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18전비의 그 소방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장비가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 공항 그 소방대 중에 제일 좋은 데가 그 인천공항이고요. 2번째 김포, 3번째가 김해공항이 김해공항에 이제 그 전투 비행단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있는데 강릉에는 그렇게 소방단이 그렇게 탄탄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이 나면은 이게 소방이랑 같이. 민간 소방을 지원 요청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왜 안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공보장교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공보를 하는지 알아요. 이거 이제 뭐라고 이제 거짓말할지 제가 지켜볼 거예요 지금. 네. 이게 참 사람들이 반응이요. 전쟁 나도 7시간 동안 그러니까요. 시시할 거냐. 그게 엠바고 할 지금 제일 거냐고. 문제. 전쟁 나도 엠바고 걸 거냐. 그럼 국민들이 전쟁이 난지도 났으면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7시간 뒤에나 지금 전쟁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이게 참 무섭다. 아, 열중시어 안 한 게 그냥 우연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어. 진짜 어떻게 보면 그 북한이 쏜 미사일 대응한다 그랬다가 개망신 당한 거예요. 그런 맞불로 상황이면 진짜 문제죠. 지금 개망신 당했다라고 좀 보고 어쨌든 뭐 제대로 성한 데가 없습니다. 네. 저는 한숨도 못 잤잖아요. 이것도 너무 무서워가지고. 당연히 또 조금 있으면 가족들이 아들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진짜 좀 있으면요. 그러니까 네 그래야죠. 몇 년 뒤에. 보내야죠 잘. 네, 그다음에 감사원 독립기관이라던 윤석열 씨가 감사원 사무총장은
대통령실에 문자 보고하다가 파문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획수석인가? 걔는 문자 걸리는 게 장기인가 봐. 왜 걸리는 거야? 이거 박주민 의원님이 밝혀냈는데 우리 김현정 대변인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이게 또 뭐 해명하는 거 보니까 또 아무것도 뭐 당 의례적으로 있는 일이라도 이렇게 해명을 하세요. 근데 이거는 정말 그냥 거기 딱 이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돼서 그 유병욱 사무총장이 다 주도하고 있다는 건 그쵸.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본인이 딱 선언했었잖아요. 자기가 이거 맡아서 하겠다. 그리고 유병욱 총장이 전 정부 때 그 월성 원전 그 운전됐어요. 경제성 네. 조작 관련된 그 저 수사하다가 정권 바뀌면서 2국 국장에서 차관급 사무총장으로 아주 발탁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전 정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막 탈탈 털는 그걸 중심에서 하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34개를 특정 감사하고 있다잖아요. 34건에 대해서. 근데 이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에서 자기는 뭐 감사원 헌법기관에서 뭐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똑같잖아요. 옛날에도 그 둔 국정원장하고 저기 누구죠? 국가안보실장 그 고발했을 때에도 그때 대통령실에서 언론 보고 알았다 이렇게 발표했지만 국정원장이 국회 나와서는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서면 조사할 때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또 모른다는 식으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이 문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했던 대통령실에서 뒤에서 이제 조정하고 검찰과 감사원 투트랙으로 지금 이거 전 정부 저기 죽이기 하는 거다 보복 수사하는 거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 문자로 명확해졌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 한 말도 안 했다고 하는데 이 문자 뭐 해명 자료 나갈 것이다, 뭐 무식한 소리라고 우리는 이런 취지로 말할 것이다, 막 이런 거였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대통령은 본인이 한 얘기도 안 했다고 그러고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도 날리면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 민주당은 뭐를 해야 될까? 그동안 이제 감사원이 독립헌법기관이라고 계속 주장은 해왔습니다. 근데 이 문자로 한마디로 대통령실의 그러니까 감사 사무총장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을 한 거잖아요.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네. 이관섭 기획수. 그러면 우리는 감사원하고 대통령실이 결탁이 어떻게 된 것인가, 결탁된 것인가, 이걸 민주당이 좀 끝까지 좀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민주당의 이제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진상 규명, 진상을 규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상은 자기죠. 네,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이 두 개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대감 근데 유착으로 하세요. 대감 대감 유착? 대통령과 감사원 유착. 대감 유착. 대감 유착으로. 내일 한번 대감 걔는 유착을 뭐 한번 써볼까요? 유착이라고 갖다 붙이니까. 대감 유착. 이것을 분명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 제가 지금 뭐 당의 부대변인으로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지금 그러면 우리 국민들의 요청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제 SNS라든지 개인적으로도 연락을 했는데 이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끝까지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우리 사정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이 이관섭 수석은 그냥 수석이 아니에요. 국정기획수석은 윤석열 정부에서 용산의 선임 수석이라고 불리면서요. 사실상 그 비서실장 다음으로 넘버 2예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는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대통령실이고 그쵸. 사정기획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보낸 것이고 지금 보고를 왜 했냐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거는 오히려 직무 감찰을 감사원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비서실이랑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대통령 감사를 모의했던 정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불법 감사권 남용에 의해서 이거는 국회가 실체를 밝혀야 되고 이런 거에 말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이어져야 되는 사안이라고 네.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유병호 사무총장만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지금 감사원의 감사위원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 감사위원은 6명인데 그중에 제가 계속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사람이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검사 출신이죠. 고검장 출신입니다. 윤석열하고는 아주 절친이에요. 2013년인가 2014년인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 네. 국정감사장에서 나는 뭐 그 사람한테 충성하지 않습니다 확 하고 지른 날, 그 지른 날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국감이 끝나자마자 이제 국감장을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검사들은 윤석열을 살살 피합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윤석열 옆에서 군성열과 함께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자기 사무실로 같이 데리고 가요. 누구였을까요? 조은석입니다. 그 자. 감사원에 검사가 하나 들어갔는데 그게 그분이에요. 그 네. 사람이었구나. 이 정권에서 임명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이 됐는데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이 9개월 동안 감사위원을 임명 안 하고 개긴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을 임명을 하고 싶어 했는데 이 최재형 원장이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버틴 겁니다. 9개월 동안. 그러다가 결국에 임명한 사람이 조은석이에요. 일부에서는 청와대하고 감사원이 협의를 해가지고 결국 낙점 본 사람이 그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처음부터 최재형이 우기고 고집했던 사람이 조은석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조은석 근데 아시겠습니다만 감사위원은요 감사원장이 제청을 해야만이 임명을 할 수 있어요. 감사원장이 제청 안 한다고 어기작동 보면은 인정 못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감사원에 검사가 누가 갔다고 했던 것은 파견 검사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김용록 수원지검 2차장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그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 파견을 간 거고. 세팅이 딱 나오는 네. 거죠. 그렇죠. 조은석, 그러니까 김영록, 네. 그다음에 이 유병호 이런 사람이 그렇죠. 세팅가 거기 한 돼가지고 세트. 감사원하고 검찰하고 딱 붙은 거예요. 붙어 있는 거고 오늘 그 이관섭 수석에게 이 유병욱이라는 사무총장이 보고한 그 문자가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완전 이거는 한동훈식 발언 이건 진짜 어법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이게 오다가 내려왔고 그대로 지금 해명 자료가 감사원에서 나간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청부감사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이걸 이름을 바꿔야 돼요. 하명감사라고. 파견 검사. 그럼 하명 우리가 감사. 여기서 이렇게 감사 사주. 감사사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이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왜 그러냐면 그렇죠. 이 두 명의 그렇죠? 이 내통한 두 명의 휴대폰만 압수를 해갖고 그렇죠. 어떤 여기 더 지금 많은 찍혔잖아. 내용들이 가 있을 네.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찍혔잖아요. 이거 증거 자료거든요. 네, 저기 찍혔잖아.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 나갈 겁니다. 이관섭 수석과 지금 저 찍힌 사람. 그렇지 유병호 감사원 네. 사무총장 이 빨리 고발 조치해갖고 저 핸드폰 압수. 저거 압수해갖고 저 위에 무슨 말 했는지. 포렌식만 하면 그렇죠. 엄청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이거는 공세적으로 가도 충분하다. 근데 현재 감사원장 자체가 그렇죠? 감사원장 자체가 취임할 때 취재 감사원장이 대통령 보좌하는 역할이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던 자들인데 무슨 이게 헌법에서 보장된 독립기관이 헌법기관이니 저는 민주당이 이번 기회에 감사원 자체를 원포인트 개헌을 하더라도 국회로 이관시켜야 돼. 이거 헌법의 네. 97조에 지금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에다가 네. 두게 돼 있는데 이거 손봐야 됩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직속에다 놓고 감사원 기능을 합니까? 특히 이번에 감사위원제가 구성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7명 중에 감사원장까지 포함한 감사위원 7명 중에 4명이 감사원 출신의 공무원이에요. 그 공무원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는 이렇게 저 정권에서는 저렇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죠. 예, 역대 감사원의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제대로 감사원으로서 역할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사원이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후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 전에는 정말 진짜 좀 가장 힘없는 그런 부처였는데 굉장히 많이 파워가 세졌거든요. 근데 검사하고 저렇게 해서 직할 체제 비슷하게 편제되는 거는 전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검찰이 이제 검찰이 못하는 일은 감사원이 해주는 거예요. 네, 진행을 안 하고 계셔. 아니, 그 진행자가 아니고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사실 이명박 정부 때도 4대 강에 대해서 감사원이 그렇죠. 면죄부를 줬습니다. 네. 문제 없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또 우리 민주정부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까 말한 영혼 없는 감사위원들인데 감사원 체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헌법 개헌의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감사원을 입법부 소속이든 아니면 누구에게도 소속되지 않는 헌법기관으로 사실은 대통령에게 소속은 돼 있지만 직무는 독립을 하는 건데 전혀 그렇게 그렇죠. 있지 않고 내놓고 정부 편을 들었지만 체제처럼 내놓고 감사원이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멘트를 한
사람은 체제가 유일해요. 이게 헌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탄핵 왜 사유였습니다. 예. 민주당이 해야죠. 역풍 걱정하지 말고 너무 여러 군데 힘 뺀다고 제가 생각하지 말고 다 해야 이번에 됩니다. 조금 확인을 해보니까 이낙연 총리하고 좀 그 업무연이 좀 있더만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연이 좀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장 기자님 엄중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말씀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맞아요. 감사원을 독립기구라는 말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헌법 바꾸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무슨 독립기구입니까? 민주당이 오늘 논평에는요 사냥개 자처한 감사원이라고 이렇게 나가긴 했어요. 그런데 논평으로만 세게 그냥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소고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또 감사원법 개정안 이제 속도를 전 이제 낼 거고요. 그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한 명분을 이제 감사원에서 지금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속도가 좀 있을 것 같고. 그 법안 이름이 감사 정치 개입 방지법. 예, 그렇죠. 뭐 내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국회의 통제라도 받게 해야겠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뭐 이게 감사 완박 뭐 이래서 약간 부정적인 맞아요, 그 맞아요. 여론도 있었는데 만들었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이런 걸 다 봤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을 더 우리 당에서 가질 수 있고 더 세게 이제 추진할 동력을 얻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감사원의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건이잖아요. 관련해서 사실 그 SI 첩보랑 이미 그 검찰에서 대통령 기록물 2번이나 압수수색했잖아요.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 보면은. 네. 그리고 다 정부에서 갖고 있는 자료들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딱 봤을 것 같은데 거기서 실체적 진실이 나와 있을 건데 굳이 전 대통령을 이렇게 그 서면 조사하는 거는 망신 주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당에서 저 엊그저께 이제 의총에서 김영배 국방위 간사거든요. 김영배 간사가 제안을 했어요. 그 SI 첩보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람 공개하죠. 요청을 하면 열람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열람을 한 다음에 국회에서 의결을 얻으면 공개도 할 수 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국민들이 그 내용을 다 확인하시면 지금 어느 쪽에서 지금 뭐 그 잘못 주장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명확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2년 전에 그 SI 첩보라든지 뭐 그 당시 상황들을 종합해서 월북 항구로 추정된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들이 다 국방위에 있잖아요. 대해서 보고도 됐고 그 당시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조차도 네. 다 인정하는 거로 다 했었잖아요. 그 절차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다 절차를 거친 건데 새로운 증거 하나도 없이 그냥 판단만 달리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도 SI 첩보를 뭐 공개 아니면 안 해, 뭐 대통령 기록은 공개 아니면 안 해, 막 그래 설왕설래 했잖아요. 그때 오히려 우리 당은 그 SI 첩보라는 게 한번 공개되면 한미의 저 자산이니까 미국이 우리한테 이제 정보 같은 거 안 줄 거고 그 북한과 관련된 체계들 새로 이제 구축하려면 엄청나게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데 그런 국익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보나 이런 거는 개의치 않고 막 국힘당에서 막 공개하자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근데 결국 나중에 그래서 그러면 해라 이렇게 했더니 또 못한다 또 그랬잖아요. 갑자기 입장을 바꿨죠. 예.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국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절차를 받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에요. 지금 그 감사원이 지금 그 서면 조사 문재인 대통령의 서면 조사를 포기했다고 또 이렇게 보도가 네. 나왔어요. 근데 저는 애시당초에 이게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감사원은 문재인 대통령 조사를 할 의지가 없었어요. 다만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거절했다. 그런데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검찰에 고발하겠다. 검찰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요 수순을 가려고 하는 거. 결국에 검찰이 다시 이 사건에 끼어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몇 달 전에 검찰이 끼어들려고 하다가 검찰이 주저앉았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다시 검찰이 들어오긴 뭐 시기해요.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을 누가 만들어준 거다? 감사원이 만들어준 거죠. 그때 그렇죠. 검찰이 끼어들기를 하려고 했다가 주저앉았던 사건이 민주당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SI 첩보 그냥 감청 자료들이요. 이게 지금 국회에 보고된 것이 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그때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러면은 월북이 맞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국회 속기록을 우리 공개하자. 네, 이렇게까지 국회 속기록. 예.
국회 속기를 공개하자 하니까 검사들이 뭐 이것을 수사를 하려고 하다가 이걸 다 뭐 잠시 멈추고 그 다음에 간 것이 국회 속기로 공개하면 다 될 것을 갑자기 그때 이슈를 전환을 했죠. 대통령 기록물로 기록관을 만든 거예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이슈 전환을 했는데요. 이거는 솔직히 우리가 국회 내에서도 국회 속기록만 기록 그 공개만 해도 쉽게 되는 것을 이렇게 좀 어렵게 뭐가 지금 있는 것처럼 돌아가는 SI 것입니다. 첩보 요거를요 지금 이제 공개를 해도 되는 것이 문제는 이제 왜 이걸 SI 첩보를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북한의 이 무선을 다 감청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 알면은 북한이 그 신호 체계나 암호 체계를 다 바꿔버릴 겁니다. 바꿔버리죠, 예. 그럼 그걸 다시 찾아내는데 장비와 시간, 인력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예요. 된다 안 된다 보장도 사실 없어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근데 취한 이미 건데. 내용은 그 우리가 감청을 다 했다라는 거를 다 북한도 다 알았어. 알아버렸어 이제. 다 알았어.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더 이상 이걸 숨길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 민주당에서 국정감사 때 딱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해경과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인정을 한 사안인데 왜 맞아요. 바뀌었냐 딱 따져 물면 됩니다. 맞아요,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는 거는 네. 뭐가 바뀌었길래 니네가 해경과 국방부에서 그 사안을 인정하고 사실대로 처리했는데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꿨냐. 그 당시 그 SI 내용을 제가 조금 흘러 들었어요. 흘러 듣는데 그 당시 내용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 넘어가신 그 공무원, 소위 공무원이 거기 발견이 이제 그 연평도 부근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네. 발견되니까 북한군 초병이 누구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다, 뭐 어떻게 왔다, 월북했다. 그 월북했으면 그 이름을 대라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신원 확인해서 신원 확인한 내용이 감청에 걸려요. 그 다음에 왜 왔냐 이걸 확인하는 게 몇 번을 확인을 하는 그 반복해서 그 온 이유 뭐 표류를 한 거냐 아니면은 뭐 월북이냐가 몇 번을 확인을 한 과정이 다 감청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근데 북한에서 야 쏴버려라고 하는 까지 나와요. 근데 그 중간에 그거죠. 북한군이 이제 그걸 윗선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정말 다 차단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을지 몰라 안 돼.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서 이제 이것이 그분이 이제 사망을 했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감청 자료의 근거가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건영 그 당시에 상황실장이 제일 잘 아세요. 그렇죠. 그래서 네. 여러 번 나가세요. 방송에서 제대로 충분한 해명을 했고 그래서 속기록 보자. 우리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NLL 포기 발언과 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지금. 상황. 김무성이 했던 그렇죠. 짓이죠. 네. 아니면 말구식으로 던진 다음에 그 당시에 진짜로 그저 NLL 그 포기 까자고 발언 까자라고 깠더니 정 반대에 그렇죠. 오히려 그 당시에 김정일이가 포기하는 발언이 나와갖고 대치기 당했던 그런 똑같은 현상이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아까 장영진 기자님이 한 말을 좀 덧붙이면 그게 딱 맞는 게 서훈하고 박지원 전 원장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쵸.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거는 대통령한테 그러면 그 서면 조사하면 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한 안 할 거 알고 한 게 맞고 그다음에 항상 지금 요즘에 패턴을 보면요. 감사원에서 감사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하는 거로 연결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조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명시하는 거죠. 그러면 검찰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사를 하는 이런 시스템인데 14일날 지금 중간 그 감사 결과 발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조사 필요성을 명시할 것이다라는 그 예측을 지금 저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이렇게 이제 그 검찰 쪽으로 이렇게 넘기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이 국정감사기관에는 어떻게 보면 공세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김건희 증인들은 줄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고 여기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지금 법사위에서 쟁점이지만 어떻게 민주당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뭐 지금 국감에 아예 그 논문 표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출석을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냥 계속 출석 요구만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김 의원이 뭐 하셨는데 그 21일 날 또 뭐 이렇게 또 있나 봐요. 그 관련해서 네. 그때도 뭐 출석 안 하면은 뭐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의하면 이제 증인으로 하는데 출석 요구했는데 안 오면은 강제 구인까지 할 수. 예, 그 가는 그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전부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다음은 그저 뭐 21일이니까 한참 남았으니까 그때도 또 그렇게 피해갈 수 있는지 보자 뭐 이런 건데
강력하게 좀 해야 됩니다. 저건. 네, 제가 봐도 좀 강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좀 중간에 우리 윤영 소장님 네. 여론조사 그 지금 어떻게 좀 지금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 아주 안 좋죠. 네. 우리한테는 좋은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예, 요즘 여론조사 전체적인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금 탄핵 여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탄핵 여론이요? 네. 근데 보도를 안 해요. 뿌려도 보도를 안 아이고 해요. 이런. 문재인 정부 때는 그렇게 그냥 3일에 한 번씩 여론조사 발표되는데 요즘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없어요. 여론조사 툭하면 그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더니. 그러니까요. 지금 보도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또 윤석열 지지율 최하로 나온 게 몇 프로? 24%가 나왔는데요. 지금 ARS는 한 31%? 그리고 이제 지금 문제가 정당 지지율이 너무 들쑥날쑥이어가지고 네. 그 제가 뉴스공장 나갔는데 김어준 총수님이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짧아갖고 그 제대로 좀 얘기를 네, 그거 못했는데. 못하는 얘기 해주세요. 그거 내일 할 거거든요. 내일 미리 보세요.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저도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전화 면접 조사는 3등분으로 돼 있어요. 어차피 지금 정의당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무당파 333인데 ARS는 지금 저기 대통령 지지율이 전화보다 조금 높은데 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보통 그거를 약간 이제 샤이 진보가 샤이 보수가 ARS는 더 찍는다.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좀 낮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또 높게 40%가 넘게 나오니까 ARS 조사가. 네, 그래서 그럼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민주당을 찍는 거다 열받아서 이렇게 해석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 지지율이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좀 내일 분석을 할 국민의힘 예정이에요. 지지자가 민주당을 찍는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좀 말이 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마음이 벽해서 그러니까 윤석열의 지지를 접었다라고 하는 스윙 표현이 낫겠죠. 보터층이 이제 그 생각을 바꿨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그 19%가 뭐 지지했다가 철회했다 이렇게 19% 나오는데 19%. 여론조사 한번 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부정평가가 계속 60% 아래를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그 안에서 민주당을 찍는 거겠죠. 네. 그 미국의 그 여론조사 업체인 것 같아요. 모닝 모닝 컨설트. 컨설트에 네. 거기는 뒤져보니까 19%가 네. 나왔고요. 내일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매주 목요일 날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부정평가가 66%까지 나오네. 지금 60% 아래로 안 그 떨어지고 모닝 컨설트 거기는 71%까지 나왔어요. 네, 맞아요. 꼴찌죠. 그리고 조사 대상 네. 22명 22개 나라 중에서 근데 꼴찌였어요. 이번이 꼴등이 아니고요. 모닝 컨설트에서는요. 지금 몇 주째 그렇죠. 거의 한 몇 주, 4번 몇 연속 네. 꼴찌. 네, 계속 꼴등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너무 많은 이슈가 있다 보니까 정치 저관여층이나 무당파층은 그 약간 이제 좀 대통령 그래도 지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갤럽 조사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고관여층보다 저관여층이 더 낮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저관여층이 오히려 사회적 분위기에 많이 휩쓸려요. 그럴 수도 있고. 여기저기 네. 다니면서 윤석열 욕하고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못하나 보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더 이제 지금 윤석열이 감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건드려 나갔고 이렇게 비속어라든지 이런 거는 저관여층이나 무당파층이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아나바다하고요. 그거 모르는 거고 그런 거. 6개월이면 걸어 다니니까 그런 거. 그만 기가 차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네. 아, 몰라도 그건 난 그건 너무 그러니까. 놀랐어요. 근데 오늘 아나바다 관련해서 저도 이제 짧게 논평을 했는데요. 그거 말씀 주신 것처럼 아나바다가 뭡니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정말로 이걸 몰랐을까? 그런데 복지부에서요. 그 현장에 가기 전에 보고서를 먼저 제출을 해요. 열 몇 장짜리 보고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아나바다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아나바다 뜻이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면 걸어 다니잖아요. 이것도 했었는데 0세부터 5세까지 발달 과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서 간략하게 또 정보가 있었어요. 그런데 6개월이면 걸어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서 걔네들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그래 지금까지 부족한 대통령인 것을 이제 본인은 인정하고 우리도 국민들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면은 밑에서 보고서 작성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좀 약간은 공부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뭐 이만 두꺼운 책도 아니거든요. 보고서를 줬는데도 안 읽었다는 보고서를 얘기잖아요. 10페이지 이상 줘서 안 읽는 거예요. 한 장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잘못했네. 한 장으로 크게 글씨 크게 아니 20으로 대면에 하고 부대 열중시효가 있는데도 아는 사람인데 무슨 아니 그 6개월 그거 혹시 강아지는 6개월 되면 걸어 다니지 않아요? 강아지는 얼마 안 돼서 바로 다 일어나고 3개월만 지나면 지 혼자 강아지 벌벌벌 잘 6개월이면 다녀요. 저희도 강아지 두 그거라도 마리 키는데 착각하신 거 강아지는 아닌가? 성견이에요. 6개월이면 거의 그쵸, 성견처럼 그쵸.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6개월에 애기들은 기어 기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되게 그럼 빨리 저기 한다고 되는 거야. 그 여론조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70대 이상 빼고는 어떤 여론조사는 70대 이상도 부정이 더 높은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70대 이상 빼고는
전 연령 전 지역에서 다 지금 부정평가 높잖아요. 근데 그 70대 이상 우리 어르신들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어르신과 관련된 예산 깎은 거를 알면은 정말 진짜 다 돌았을 텐데 저기 그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6만 개 그것도 예산 삭감했잖아요. 저기 또 경로당 냉난방비까지 다 삭감했어요. 아니 그거 왜? 아니 툭하면 삭감해요 그거는. 저울로 가야 대통령실로 갖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다 어디서 지금 끌고 가야 꾸며야 되니까. 되죠. 조경 이거를 우리 어르신들이 아셔야 돼. 그러면은 그 노령연금도 반대하잖아요. 아니 뭐 김병민 씨인가는 그 사람이 자기 뭐 플랜카드 걸면서 빈 곳간 물려받았지만 뭐 맞아요. 착실하게 쓰겠다, 아껴 쓰겠다 네. 이랬는데 빈 곳간 물려받았다는 사람들이 그럼 그렇게 수천원씩 들여가지고 그 뭐 청와대 옮기고 뭐 조경하고 그 짓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퍼줘야 빈곤- 되잖아 누구한테. 빈곤감 물려받았다면서 왜 60조 원은 5년에 60조 원은 왜 세수를 세금을 왜 깎고 그러니까. 왜 세금을 왜 깎아줍니까? 지금 세종시에 또 짓는 데잖아요. 4천억짜리? 4천억 또 근데 짓는데. 문제는 집무실? 오늘도 그 중앙지검 그 별관 신축하잖아요. 한 700, 한 800억 정도 들려서 거기 설계 그 감리하는 업체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 코바나 콘텐츠 후원했던 또 거기에요? 그 업체예요 네, 또. 거기서 네, 히림건설. 예, 히림건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 이거는 너무 대놓고 키링 하는 건축.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다음 주제가 대통령실 수의계약 코바나 콘텐츠 후원업체가 중앙지검 설계 용역도 따냈었다라는 게 그러니까 김건희가 실세라는 걸 다시 한번 밝혀주는 거예요. 야. 코바나 콘텐츠에 후원하면 뭔가 뒤를 봐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저게 제3자 뇌물 저거 아닌가요? 아니 지금 성남 FC가 아니라 그렇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그래갖고 정영균 히림건설의 대표가 낸 설계안을 당선작으로 선정을 했대요. 지금 그 전형적인 제3자 뇌물이네요. 그러니까 그 특혜는 대통령실에서 그 히림 건축한테 주고 히림 건축은 그 코바나 콘텐츠에 이 돈을 주고 이런 거기야말로 후원. 근데 이름이 너무 노골적인데요? 히림. 김건희가 재림했다 해서 히림이라고. 너무 티나게 이름을 줬나? 아니 그 김건희가 임박했다. 이 얘기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최고위에서 우리 이대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인데 언론에 뭐 이렇게 성남 FC에 이제 그 FC에서 광고를 이제 유치를 하면 뭐 성과급을 주는 제도가 있다며요. 그 성과급 주는 그 결정하는 위원장을 바꿨다. 성남시 그 국장으로. 그러면서 그래서 그 성과급을 이재명 측근이 받아갔다. 이런 식의 언론이 나왔었나요? 그런 유혹이 그 비슷한 거 본 거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께서 그 준 적이 없대요. 성과급 자체를 지급한 적이 없대요. 그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백한 것도 이렇게 그 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장인 본인이 성남 FC에 관여한다라는 거를 무슨 의혹으로 갖고 하는데, 아니 시장이 구단주자 시장인데 구단주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는. 근데 만약에 관여 안 하면 직권남용이라고. 맞아. 아니, 직무유기. 직무유기. 직무유기라고.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서울시가 고척동에 있는 스카이돔 그거를 만들었죠. 네. 지었죠. 그럼 누가 씁니까? 서울시민이요. 넥센이 지금 넥센, 쓰고 넥센. 있죠. 네. 자, 그러면 넥센이 사용료를 내겠네요. 사용료는 누구한테 내죠? 서울시에 내나요? 예,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뭐냐? 이것도 제3자 뇌물이돼요. 다 됐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금 받는 건 다 되겠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부정한 처사나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핵심인데 그거는 싹 없어지고 이거는 아무렇게나 다 갖다 끼워붙이는 거. 이렇게 되면은 전국에 살아남을 지자체가 없어요. 아니 전국이 아니라 지금 뭐 글쎄 제가 볼 때는 검찰도 뒤져보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농협도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는데 거기가 이제 성남시의 시 금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했다라고 해서 탈탈 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경남 FC에 경남은행하고 농협이 얼마나 그 도 금고 유치하기 위해서 그것도 후원 많이 했어요. 똑같잖아요. 근데 아니 근데 오늘 기사 보니까 논평도 하나 나갔죠 오늘. 맞아요. 그 농협에서 그러니까 그 2018년도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을 그만두니까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 광고비가. 근데 잘했다는 얘기죠. 그 유재명이 얼마나 잘했다는 얘기야. 근데 팩트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1월 달에 임기 끝나기 전에 저쪽 당 그 의원들이 고발을 했대요. 이거 성남 FC 이거로 제3자 뇌물 이걸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기업들이 누가 광고를 안 하는 거야. 아, 그래서 광고를 걸려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그러니까 프로축구를 완전 후퇴시키는 그런 짓을 한 게 지금 맞아요. 국힘당인데 이거 지금 누가 책임질 거냐? 이제 앞으로 이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저기 스포츠 경기 팀들 다 지금 다 망하게 망해요. 생겼어. 누가 광고를 그나마 해요? 축구는 하는 데가 있을런지도 몰라. 근데 쇼트트랙이니 핸드볼이니 인기 종목은 누가 하려고 다. 그러겠어? 이제 안 해요. 그럼요. 축구도 힘들어요. 시에서 운영하면 잘 안 돼. 힘들어. 근데 시민 구단들 어떻게 네, 할 거냐고 이거 그렇죠. 이 사례로. 오늘 저는 어저께 마지막 시간 다 됐는데 그 국감에서 외통위 걸 봤는데 그 우상호 의원이 그 밝혀내신 게 그 주문 안 갔잖아요. 밥 먹은 그 얘기했잖아요. 박진이 그거 좀 더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었는지 박진 술을 외교부 장관이 먹었는지. 대답을 못 하던데. 뭐 식사하시느라고 못 가신 식사, 거죠? 예. 뭘 내라고 먹었길래. 했어요. 내라고 했어요, 맞아요. 했는데 네. 나중에 해명을 그냥 그거는 다음 대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냥 추임새로 한 거다. 근데 이런 식으로 했다고 대답을. 내를 추임새로. 내가 지금 아니, 다시 들어보면 내 아닌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근데 저는 이왕 6시 리셉션 하지 않았어요? 7시인가? 6시 했잖아요. 그거 밥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네, 6시부터 근데 뭐 식사 때문에. 식사는 안 하신 걸로. 아, 그래요? 그럼 뭐. 거기서 밥을 안 드셨어요. 음료수만 드셨더라고요. 6시부터 아, 그래요? 7시까지요. 참. 듣다 보니까 아유, 아니 근데 조문하는데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린다고. 일본 천황은 8시 반에 가서 했대요. 8시 근데 40분 밥을 그러면 뭐 얼마나 밥 먹고 반주도 그 하셨구나. 엘리사베스 여왕의 용안을 보면 안 됐다니까. 엘리사베스의 얼굴을 보면 나가 낀다고 살이 낀다고. 단 1시간도 청와대에 있지 말라는 것처럼. 네, 마지막으로 그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그 국민의힘 얘기 좀 해주죠. 국민의힘 지금 폭풍전야다. 6일 날 이준석 징계를 앞두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우리 정치인 여러분들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중징계가 예상되시죠? 저는 그럴 거라 그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현재 저기 징계요. 저는 징계 수위 윤리위에서 또 다시 지금 이준석 징계안을 올렸는데 현재는 많은 분들이 볼 때 탈당 요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제명이나 탈당 또는 당원권 3년 정지. 뭐 이런 근데 이유는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이런 걸로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준석이는 징계 내려줘라. 또 6차 가처분 가겠다. 그러니까요. 그러고 있는데 촛불 집회 같네요. 네, 진짜. 지금 너무 웃겨요. 징계가 안 될 경우에도 그 윤리위와 장애에서 지금 이준석이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가처분 심리가 받아들이면 이건 진짜 개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가 이미 답정료 징계 이렇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쭉 이제 그 체리 따봉 그 문자 이후에 모든 그 당이 그 이준석 징계를 위해서 달려갔잖아요. 그쵸. 무리수 두면서.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또 항상 이 정부 여당이 뭘 하려고 해도 못한 게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기인하게 많아. 그 욕설 그 파문이 일어나면서 양두구 그걸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권성동 의원도 지금 거기 징계 올라가 있잖아요. 그 농계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죠. 같이 이렇게 혼자만 하면 좀 그러니까. 음주 가무 때문에. 네, 같이 좀 이렇게 징계를 해서 물타기라도 좀 하려고 하냐 이런 그런 의혹들이 있는데 항상 이 정부 여당은 우리 향간의 그 상식선을 넘어서잖아요. 근데 항상 예상한 대로 하더라고 또. 근데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결론은 이준석 징계 결론 정해져 있고. 이준석 징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법원의 가처분을 인용할 것이냐 안 인용할 것이냐가 이게 사실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낸 가처분이 이번에도 인용되면
정진석 비대위는 참 이제 날아가고. 해체 수순을 밟아야 되고요. 네. 이 경우에 윤리위가 이 전 대표의 중징계를 내려도 이를 최종 의결할 기구가 없어요. 아 생각해봐요. 이번에 제명이니 뭐니 했어요. 네. 근데 가처분이 인용돼. 땅땅땅 쳐줄 그러면 데가 없구나. 이준석의 중징계를 인용할 지도부가 없어. 아니 저 그래서 법원에서 연기시켰잖아요. 6일 6일 이후로 이후로, 예. 그 6일 그 보고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완전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대표가 중징계를 받아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없고 그러면 당 지도부가 공중에 붕 뜨게 되면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얘네가 당원 당규까지 고쳤잖아요.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그러면 이게 인용될 경우에는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가 돼야 되고 결국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차기 지도체제에서 조기 전당대회로 가는 플랜까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가처분을 또 걸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를 또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이준석이가 최고위의 복귀 관심도 있다. 왜 그러면 거기 다시 이준석이 6개월이니까 왜 6개월 그러냐면 끝날 때 되더라고요. 이준석 지도부에서 끝까지 사퇴하지 않은 사람이 김용태가 있어요. 있어요, 김용태. 그러면 이게 만약에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김용태가 복귀가 되면 김용태도 사퇴 안 해서 복귀가 됐으니까 이준석 나도 아이고. 사퇴한 적이 없다. 그럼 그러면 둘이서- 이준석도 복귀가 되냐? 아이고 어떡해. 재밌는 현상이. 아니 그리고 그 최고위원을 보궐로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뽑아야지. 다시 이게 근데 그 최고위원 뽑는 거를 지난번 당원 당규 바꿔가지고 그 전에 전국위원회였는데 전당대회로 바꿨지 않았나요? 그럼 그래서- 전당대회 어떻게 열어? 그래서 거기까지는 갈 것 같지 않고 만약에 인용이 되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였고 조기 전당대회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많은데 이준석 자체를 징계할 수 있는 위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럼 당 대표네요? 그냥? 그렇죠. 그냥 당대표예요. 근데 지금 법원의 취지가 원상복구였어요, 사실은. 그걸 되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취지는 원상복구였거든요. 최고위원회 원상복구. 뭐 징계까지는 안 다룰 테니까 어쨌거나 다 원상복구였는데 계속해서 원상복구를 안 하려고 다른 이런저런 꼼수를 쓰는 거잖아요. 이거를 법원이 받아들이기가 참 멋이게 만약에 법원이 받아들이면 법원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정말로 이건 논란거리가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얼마나 밉겠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뭐만 하면 가처분. 이번에 하면 6차 가처분. 이렇게 하다 보면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현 정진석 체제도 날아가고 징계도 무력화되고. 야, 진짜 참. 근데 이번 과정에서 보면 권성동 대표 의원만 바보 된 것 같아. 저기 아니 윤핵관이라며요. 윤핵관이 그래서 아니라. 하나님이 벌 준 것 같아. 미사일 아니. 거기다 떨어뜨리셨어. 그러니까 아니 지금 본인이 다 이제 천둥배가 깨지는 미사일. 비대위까지 다 하려고 직무대행으로 본인이 해 있다고 그렇게 시작했다가 체렸다고 문자 받고 비대위 띄웠다가 본인만 쫓겨나게 사퇴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출범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비대위예요. 아니 무슨 정권을 잡은 당이 난 처음 봤어요. 처음 집권 봤어요, 여당이 진짜. 아직도 비대위야. 도대체 무슨 비상 상황은 맞죠. 저딴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비상 상황은 맞는데 허구한 지금 그러니까 또 과거에 유승민 찍어내기 하듯이 똑같은 현상이에요. 지금 보면. 예? 이러다가 당 대표 유승민 되면 어떻게 할까요? 또 이제 또 한 번 이제 또 체렸다 봉도가 날아가겠죠. 아 그래요? 이러다가 당 대표 유승민 되면 또 찍어낼 거야? 어떻게 할 근데 거야? 나는 진짜 아유, 우리 진짜. 저기 소장님 우리 이윤현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내년 초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올해 이제 3개월 채 안 남았는데 내년 초 되면 내년 4월달 정도에 총선 보궐선거 있지 않나요? 있죠, 국회에요? 있죠. 네. 그쯤 가면은 이제 막 지지율 계속 이렇게 회복 안 되면 떠나지 않겠어요 의원들? 떠나죠. 지금 국힘당 그쵸. 지지율이 대통령 그 지지율보다 높잖아요 현재. 그쵸.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떠날 것 같은데. 지금 커플링 되고 있어요. 당하고 대통령하고. 그걸 바라고 있고요. 어차피 올해는 심리적으로도 2년 차가 돼야지만 이제 국민들이 더 나설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가열차게 우리 집회를 해주셔야 아마 됩니다. 그 내년 한 5, 설 지나고, 6월 예. 5, 6월이 되면 완전 이제 확실히 이제 드러날 거고요. 이제 내년 봄이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민주당은 진짜 이게 검찰이 노골적으로 이재명 당대표랑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걸 보면요. 올해 안에 이재명 당대표가 기소가 돼갖고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까지 올해 대비를 안에 해서 기소가 될 수 있어요?
지금 하는 짓 기소는 보면 할수 기소에 있죠. 지금 기소야 마음대로 지네 마음대로 지금도 하죠. 할수 있는데. 기소하면 바로 재판 날짜 잡히고 제가 보면 그래서 김건희 특검이나 한동훈 먼저 선제적인 조치가 민주당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놈의 역풍 타령하다가 늘 앉아서 당하니까. 근데 한동훈 그 뭐지 탄핵안은 왜 안 했었어요? 한동훈 탄핵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가 그럴 분위기가 그렇군요. 아니에요. 제가 보면 민주당에서 한동훈 탄핵하자 그러면요 30%도 찬성 안 해요. 이게 제일 그 많은 얘기를 하는 게 한동훈 괜히 건드렸다가 키워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건드리면 안 커요. 네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나중에 건드리면 커요.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돼요. 자, 일단 탄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탄핵 심리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 한동훈 없는 6개월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견딥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한동훈이 커서 돌아올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시간 더 있다가 하게 되면은 진짜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방송이요. 저희가 60분, 20분 해갖고 80분짜리 방송이에요. 그래서 지금 2분 남았습니다. 저는 1시간인 줄 알았어요. 아니, 원래는 1시간이었는데 1시간 반 하려다가 네. 길어서 1시간 20분. 편원한테 얘기도 안 해주고 막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원래 지금 100분 하려고. 여기에 원래 2시간. 대변님께서 뭐라고 쓰셨냐면요. 배고프다고 해요. 인생고가 시작됐군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평택 김현정 TV 여러분들 구독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해야죠. 예, 할 건 해야지. 15,500명까지 제가 봤는데 여러분들 평택 김현정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말씀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나오겠네요. 평택 김현정 TV 구독 많이 좀 해주시고요. 계속 여기저기 방송 출연하신거나 그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 김현정 대변인님 마지막으로 방송 마치기 예. 전에 배고픈 김현정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실 오늘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침 8시부터 회의 당무집행 회의 갔고 최고위 갔다가 대변인 회의하고 논평 온불안하고 방송 갔다가 또 2시에 토론회 갔다가 그래서 식사도 못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도 그래가지고 당원들의 사랑을 많이 드셨잖아요. 배부르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방송 올까 말까 하다가 저기 그 말씀을 왜 하세요? 도덕적 회의. 예?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왔고요. 하여튼 오늘 개국본 동지들이 아까 당에서 환대해서 너무 고맙고 우리 평택 김현정 TV도 많이 봐주십시오. 네, 우리 이경 대변인님, 이경 TV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아니, 58조 동영상 올려놓고 구독자 하나도 2,000명 날로 먹은 이경. 뭐 추가로 뭐 좀 아니, 올라왔습니까? 저 오늘 저도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왜 그래? 근데 못 저는 당원존도 못 갔어요. 당원존도 못 갔고 사랑도 못 받았어요. 어. 네, 그 정말 근데 뭐 했어요? 보이지 않는 한번 많은 먹고. 일이 있어요. 그 부대변인이라고 하면 언론 대응도 해야 되고 제목도 맞아요. 수정해야 되고 보고서도 원래는 부대변인 보고서 작성 안 했는데 보고서도 써야 되고 진짜 할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우리 제목이 간단하군요. 너무 예, 늘 굶고 민망합니다. 다니는 이경. 예, 구독자 2,340명. 많다. 예, 이경 대변인님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는데. 300명 아니었어요? 저 어제도 한 끼도 못 먹고 저녁에 여기 와서 저는 라면 오늘 한 끼 먹었어요. 먹었어요. 네. 아침에 아침 겸 점심 한 끼 먹었고 저녁은 안 먹었습니다. 그건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할 마음은 없고요. 저도 밥 먹을 시간이 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댓글에 식사 맛있게 이경님 하십시오. 2경% 응원한다고. 이경입니다. 이경. 야, 경임은 진짜? 조 다음에 경. 네, 저희 말이 안 끝나고 돼요. 빨리 밥 먹으러 가게. 감사합니다. 동남아 공연을 마치시고 오늘 성공리에 다시 데뷔전을 펼치신 태국의 노정열 선배님. 사리캅 정말 잠시 후 9시에 약속을 드려서 저는 생방을 10시야 TV를 할 테니까 많이들 켜놓으세요 일단. 그거 저거예요? 라이브? 네 라이브를 또 하겠습니다. 가셔야 돼요? 네네. 식사 못 해요? 식사는 여기가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진짜? 네. 라이브 약속한 거라. 라이브 보겠습니다. 아, 9시에. 10시야 여러분들 많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휴먼앤데이터의 우리 네. 이윤영 소장님. 저는 오늘 진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거 지금 현모 미사일 이거 오전에 이거 관한 기사 뉴스 안 올라왔어요. 안 올라왔어요. YTN 계속 봤는데도 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다. 이거 진짜 전쟁 났을 때 이런 식이면은 이건 진짜 문제다.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이윤영 TV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빨리 10만 명 돌파해야 네, 빨리 되는데. 만들어 주세요. 예, 아마 올 연말 안에 될 거예요. 10만. 지금 저희가 지금 10만 구독자가 다시 가져와. 반등을 해갖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이윤영 TV 5.86. 네. 여러분들 이윤영 TV 많이 사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한 말씀 하셨죠? 옆에 누구 있었네? 장영사님 한 번씩. 우리 장영사님. 장영진 기자님 계셨네요. 예. 아 요즘 저의 계절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의 계절인가 싶어서 이제 내가 좀 털 게 좀 나왔구나라고 하고 있었더니 또 미사일이 떨어지는 바람에 예, 제가 또 군사 분야도 좀 털 수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의 때가 왔다, 나의 시간이 왔다. 예, 제가 11시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네, 장영진 TV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정치 클리핑 390회 오늘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목요일 내일 저녁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